네, 이번 시간에는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전 경보기는 이런 겁니다. 누전 경보기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이제 변압기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부하가 이렇게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ZCT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ZCT를 통해서 전선들이 간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ZCT는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간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단상은 단상 전기는 전기를 공급했다가 전기를 다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쭉 부하에서 쓰고 전기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뭐냐면 누전이 안 되었을 때는 들어갔던 전기 I1과 나오는 전기 I2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자속이 ZCT에는 뭐냐면 들어가는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서 들어가면 자속은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파이1은. 그리고 만약에 나올 때의 자속은 앙페르 오른손 법칙이니까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파이2는. 그래서 I1인 파이1과 뭐냐면 I2와 파이2가 동일하면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전이 되면 어떤 여기 일부분에서 만약에 누전이 된다고 하면 전기 I1이 공급되고 이 점에서 뭐냐면 일부는 누전이 되고 일부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결국은 I2는 뭐냐면 누전이 발생했을 때는 I1과 I2는 동일하지가 않죠. 뭐냐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까? IG만큼 차이가 나겠죠. 뭐냐면은 전기는 이렇게 왔다가 원래는 다 나가야 되는데 들어왔다가 일부러 이렇게 나오고 일부러는 이렇게 나갔으니까요. 결국은 I1보다도 I2가 작게 되고 결국은 파이1이 크고 파이2는 작죠. 그래서 파이1은 파이2를 이기고 좀 더 흘러내리겠죠. 자, 이렇게 되면 파이1이 파이2가 커지면서 그 파이는 여기에 또 코일에 감겨져 있는 전류를 발생시키고 동작하는 것이 누전 경보기의 원리예요. 자, 근데 누전 차단기와 누전 경보기의 원리 그 자체는 뭐냐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냐면 누전 차단기는 말 그대로 차단하는 데 많이 쓰는 거고요. 누전 경보기는 누전되는 부분들을 실제로 경보나 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구성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ZCT. 이거 ZCT인데요. ZCT는 영상변류기라고 합니다. 영상변류기, 회로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수신기는 검출된 누설 전류를 수신하여 계전기를 통하여 전폭 음량 장치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차단기는 수신기에서 수신한 신호를 입력하면 자동 차단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량 장치가 있습니다. 음량 장치는 음량은 1m 떨어진 장소에서 90dB 이상이 되는 성능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사용전압은 80%에서 경보를 발생할 수 있던 사용전압은 사용전압 80%에서 원래 보통 사용전압이 24V인데 80%면 19V 정도 될 거예요. 그 이상에서 경보음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술신기와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정폭기는 유기 전압을 정폭하는 장치. 자, 이런 것들이 누전 경보기의 구성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고 되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들과 각각의 정의, 특히 음량 장치에 대해서 좀 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누전 경보 용어 있습니다. 누전 경보기는 내화 구조가 아닌 건축물에서 벽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륜재료 또는 준불륜재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 설비로부터 누설 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바라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전 경보기는 변류기와 수신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신부는 변류기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된 전력을 경보하여 주는 것들이고, 자, 변류기는 사실 변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변류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ZCT 영상 변류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어떤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용어들도 조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신부의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가화, 습온대 이렇게 옛날 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연성 전기, 먼지가 많은 장소는 수신부는 설치를 제외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시성 가스의 전기 가스 등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수신부를 설치 안 하는 것이 좋고, 하양유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사실은 수신부 쪽에서 설치를 했을 때 약간 전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수신부에서는 전기 전자 장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그 다음에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 회로 이런 쪽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화스본대는 수신부의 설치 제외 장소인데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원 설치 기준입니다. 누전 경보기의 전원 설치 기준인데,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를 하고 각극의 개폐기 및 15A의 가전류 차단기. 자, 이거 각극의 개폐기 및 15A의 가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로 했을 때는 20A 이하의 것을 할 것, 개폐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이렇게 설치할 거죠. 그리고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아야도록 할 것. 전원의 개폐기는 누전 경보기에 표시한 표시를 할 것. 자, 여기에 전원 설치 기준들을 반드시 잘 봐두셔야 되는데, 특히 저기에 1번 동그라미 있는 부분들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를 하고, 특히 각극의 개폐기 및 15A 가전류 차단기, 20A 배선용 차단기, 저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급 누전 경보기와 2급을 분류하는 것. 자, 60A 초과. 전격 전류가 만약에 60A를 초과하는 데 쓰는 누전 경보기다. 아니면 60A 이하에 쓰는 누전 경보기에 따라서 60A 초과를 하면 1급을 써야 되고요. 60A 이하일 때는 2급을 써면 되는데, 뭐 1급을 써도 관계는 없죠. 그래서 1급 또는 2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좀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상과 삼상입니다. 저 누전 경보기의 원리인데, 누전 경보기의 원리. 자, 단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 합니다. 단상에서는. 자, 부하에서는 이렇게 쓰죠. 자, 여기에 뭐냐면 예, ZCT가 있습니다. 자, 영성 변류. 그리고 코일 가봐요. 그리고 여기에 수신부가 있습니다. 자, 이거 ZCT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누른 버튼 스위치가 되어 있고요. 자, 쇼트가 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어떤 회로를 거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시험용 푸시 버튼이고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누전 차단, 누전 경보기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죠? 됐는데 여기는 이제 개폐기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이것을 누르게 되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누르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 누르게 되면 전류가 흘러서 ZCT가 파일을 발생하고, 그리고 전류가 발생해서 수신부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근데 평상시는 일단 한번 볼게요. 평상시는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평상시는 I1과 I2가 동일하다. 그러면 I1에서 발생하는 파이 1과 파이 2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동작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두 번째, 누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전 시에는 어떻게 될까? 누전되면, 자, 여기에 I1, 그 다음 돌아오는 전류가 R2입니다. 그러면 I1이 쭉 왔다가 I2 다 나가지 못하고요. 일부 빠지죠. 그러면 뭐냐면 I1은 I2 플러스 IG가 되는 거죠. 결국은 I1은 I2와 동일하지가 않고, 결국은 파이 1과 파이 2가 동일하지 않죠. 어느 게 크죠? 파이 1이 크죠. 파이 1이 크죠. 그래서 뭐냐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동작하는 그런 게
단상의 원리입니다. 단상의 누전 찾는 게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상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삼상에서는 이런 어떤 만약에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공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요런 어떤 ZCT가 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수신부로 왔다. 자, 여기에 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자, 일단 보십시오. 여기 삼상은 I1, I2, I3가 다 들어갑니다. 자, 이게 ZCT를 간통해서 I1 전선들을 세 가닥을 넣어요. I1, I2, I3를 넣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자,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I1, 여기에 흐르는 I2, 여기에 흐르는 I3가 일단 다 더해 볼 거예요. 자,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를 다 더해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세 개가 다 합쳐서 뭔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나오는 만큼의 뭐요? 파이가 흐를 거고, 파이가 흐르면 여기 전류가 흐를 거고, 수신부에서 경보하도록 되어 있겠죠. 자, 여기서 뭐냐면 평상시는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1점을 조금 머리 아픈데, 자, 1점을 A점이라고 그럴게요. 1점을 B점이라고 그러고요. 1점을 C점이라고 그럴게요. 자, 내부에는 어떤 전류가 흐르냐면, 스몰 iA요. 이쪽으로 흐르는 스몰 ib요. 이쪽으로 흐르는 스몰 iC가 흐를 거예요. 자, A점은 뭐냐면, I1이 들어왔다가, I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몰 iA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뭐냐면, 예, 스몰 ib이겠죠. 자, 여기 A점에서, 보세요. A점에서, 키르이호프의 1법칙을 적용할 겁니다. 자, 키르이호프 1법칙 적용하면 들어오는 전류는 라지 I1 그리고요 들어오는 전류는 스몰 iA는 나가는 전류 뭐요? 스몰 ib와 같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I1은 IB 마이너스 넘어가게 되면 IA겠죠. 원래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AA.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B점은요. B점에서 예, 키르이호프의 1법칙을 적용할 겁니다. 자, B점은요. B점은 I2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것들은 예, 스몰 IB, 나가는 것도 스몰 IC입니다. 자, B점은 뭐냐면 들어오는 것들은 I2 그리고 스몰 IB, 나가는 것들은 스몰 IC입니다. 자, 여기서 I2를 구할 겁니다. I2는 자, 팩트이기 때문에 원래는 표현을 해야 되고요. IC 마이너스 IB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세 번째 C점에 키르이호프의 1법칙을 적용할 겁니다. 자, C점. 자, 보세요. C점은 I3가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는 IC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I3가 라지 I3, 그리고 스몰 IC, 나가는 것들은 스몰 IA겠죠. 자, 여기서 뭐냐면, 넘어가게 되면, I3는 IA 마이너스 IC가 되겠죠. 자, 팩트가 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뭐냐면, 결국은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온다고 그러면 반드시 동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 I1은 이 값입니다. 그리고 I2는 이 값이고요. I3는 이 값이 되겠죠. 자, I1, I2, I3. I1은 small ib, 그리고 마이너스 small iA입니다. 그리고, 자, 플러스. 자, 여기에 I2는 small ic, 마이너스 small ib가 될 거고요. 플러스. 자, I3는 small ia, 그리고 small ic가 되겠죠. 자, 여기에 IB는 IA는 IA, IC는 IC. 결국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가 되니까 동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평상시는. 자, 여기에, 자, 이 부분에서 만약에 누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A점은
아까 키르호프 1법칙을 적용하면 I1 플러스 IA 그리고 IB가 될 겁니다. 그래서 I1은 IB 마이너스 IA가 될 거고요. B점은 뭐냐면 I2 플러스 IB 마이너스 IC가 되겠죠. I2는 IC 마이너스 IB가 되겠죠. 자, C점은요. C점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거는 I3요. 큰 거, 라지 I3. 들어오는 거는 IC, 스몰 IC. 그리고 나가는 것들은 스몰 IA. 그리고 나가는 건 IG 있습니다. 그죠? IG가 있네요. 자, 여기서 I3는 IA 마이너스 I 스몰 IC 플러스 IG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를 다 더해 줄 겁니다. 다 더해 주면 이거 다 더해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IB 스몰 IB 마이너스 스몰 IE 플러스 그다음에 스몰 IC 마이너스 스몰 IB 플러스 스몰 IA 마이너스 스몰 IC 플러스 IG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B, IA, IC, IC. 남는 거는 IG가 남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세 개를 다 더했는데 뭔가 다 더했는데 IG만큼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고 IG가 파이G만큼 발생하고 여기는 전류가 또 다시 흐르고요. 전류가 흐르고 수신부는 경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단상과 삼상의 원리는 좀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껏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해하면서 봐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스 누설 경보기의 구성 및 기능입니다. 경보기구는 자, 이제는 가스 누설 경보기를 배울 건데 가스 누설 경보기는 이런 겁니다. 자, 주방에 뭐냐면 감지기가 있습니다. 가스가 누설되면 감지하는 감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주한 감시반에는 수신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되고요. 만약에 가스가 누설돼서 감지가 되면 수신부에서는 경보하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 붙어 있는 부수신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경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는 뭐가 있냐면 요런 밸브가 있습니다. 요런 밸브가 있는데 이런 밸브가 밸브를 동작시키는데 문제가 있기도 하죠. 밸브를 동작을 시킵니다. 자, 이 밸브를 동작하게 되면 밸브를 차단하게 되겠죠. 가스를 공급하는 어떤 밸브를 차단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방에서 가스가 누설 감비게 된다. 수신부에서 수신에서 경보가 되고 그리고 밸브를 차단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기구, 그 다음에 지구경보부, 그 다음에 탐지부, 있습니다. 탐지부. 뭐 이것을 탐지부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수신부, 그리고 부속장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받으시고요. 전련저항 및 시험입니다. 전련저항. 자, 전련저항이란 게 뭐냐? 일단은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도체라고 생각하시죠. 동도체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도체 내에서 우리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R은 ρ S분의 L이라는 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도체에서는 도체를 나도체로 둔다고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사람이 만졌을 때 감전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보통 전선은 이렇게 피복을 하죠. 피복을 이렇게 합니다. 자, 피복을 하게 되면 피복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냐면 나선으로 된 도체를 만졌을 때 감전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 그러면은 도체와 이 케이블 사이에는 전기가 새지 않도록 높은 저항을 유지해야 되겠죠.
자, 도체에서 주고받는 전류는 저항이 낮아야 되겠죠. 당연히 낮아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겠죠. 근데 뭐냐면 전기가 흘러가야 되는 어떤 장소인 도체가 아닌 만약에 외부로 전기가 흘러가는 어떤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요 어떤 전련의 어떤 부분이겠죠. 전련. 자, 이 전련 저항은 높아야 됩니다. 전련 저항은 높아서 전기가 새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전련 저항입니다. 근데 자, 이 전련 저항을 측정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단기를 차단을 하게 되면 끊기게 되죠. 이렇게 끊어 놓고요. 자, 이렇게 피복이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피복이 되어 있으면 전선들은 이렇게 피복이 되어 있죠. 자, 요 전선과 전련 저항계와 접지된 척을 놓고 전압을 걸면 얼마만큼 전류가 누설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측정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여기도 뭐냐면 도체에다가 하나 연결하고 전련 저항계 연결하고 대지와 측정해서 여기에 있는 전련 저항이 얼마만큼 유지가 돼서 누설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하지 않는지를 알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전련된 어떤 전선과 대지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지간은 외함간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외함은 왜냐하면 외함은 어떤 분전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외함은 다 접지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외함은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자, 접지간, 접지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선과 접지간, 전선과 외함간, 전선과 대지간은 이야기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접지는 외함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접지는 대지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련된 충전부와 외함간, 접지간, 외함간, 접지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대신 전련된 선로간,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연결하고요. 한쪽은 이쪽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전선에다가 연결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두 점에서 이 전선과 이 전선에서 외부에 누설되는 전류가 얼마만큼인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누설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저항이 필요하겠죠. 자,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누설 경보기에 전련된 충전부와 외함관리는 직류 500V를 가해서 전련 저항계는 5메가옴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류 입력측과 외함관에는 뭐냐면 입력측과 외함관에는 자, 이런 것들은 입력측이고요. 그 다음에 전련된 충전부는 여기에 어떤 부하를 쓰는 곳에 있어서는 또 전련된 충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5메가옴. 그 다음에 교류 입력측과 외함관에는 20메가옴. 그 다음에 선로관에는 20메가옴. 예. 그리고 10회로 이상이 경계구역입니다. 자, 가스 누설 경보기에 회로가 10회로 이상일 때는 500V 전련 저항기로 50메가옴입니다. 자, 이거 암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요시간과 점등식입니다. 점등식, 소요시간은 P형과 R형 수신기는 5초 이내, 예, 중계기는 5초 이내, 비상방송실비는 10초 이내. 시간을 어떤 감지를 받고 발신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송설비는 10초, 그리고 가스누설 경보기는 60초, 그 다음에 중계기는 5초, 그 다음에 P형, R형 수신기는 5초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고, 축적형은 60초 이내입니다. 자, 암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스 누설 경보기의 점등색은 누설등은 지구등이나 이런 쪽에서는 황색이고요. 화재등은 적색으로 나타냅니다. 자, 가스 누설등은 황색, 그리고 지구등과 누설등은 황색, 화재등은 적색으로 나타냅니다. 예비 전원의 종류는 수신기와 중계기, 수신기와 중계기에서는 원통 밀폐형 닐켈 카드뮴 전지 또는 무보수 밀폐형 이온 축전지를 쓰고요. 유도 등에는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또는 리튬계 2차 축전지를 씁니다. 비상 조명 등 가스 누설 경보기, 자동 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는
알카리계 2차 축전지, 그리고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 전원의 용량이네요. 예비 전원의 용량인데 수신기는 감시 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에 P형 및 P형 복합식 수신경 예선이 적용되는 때 소반주를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R형 및 R형 복합식 수신기 두 개의 주행기기가 작동하는 때에 소비전류 10분간 계속 흘릴 수 있는 용량. 그래서 60분간 감시하고 10분간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계기는 60분간 계속한 후에 자동 하재 탐지 설비용은 10분간, 가스 누설 경보기용은 규정된 연용량을 하고요. 그 다음에 GP형, 그 다음에 가스하고 P형 수신기와 복합식, 그 다음 GP형 복합식, GR형 복합식 수신기에는 각각 그 용량을 합한 용량을. 자, 이 부분이 있을 때는 이 두 개의 용량을 합한 용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동 하재 속보기는 60분간 감시하고 10분 이상 동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60분간 감시 10분 동작할 수 있는 걸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가스 누설 경보기는 1회선용은 감시 상태를 20분간 하고요. 이 60분이 아니고 20분이고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건 10분간입니다. 2회로 이상은 연결된 모든 회로에 대해 감시 상태를 10분간 계속한 후 2회선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10분간 경보를 발송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스 누설 경보기의 종류네요. 단독형, 가정용, 조그만한 가정용에서 쓰는 게 있고, 분리형은 영업용, 공업용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아니면 호텔이나 이런 쪽에서는 영업용으로, 분리형으로 많이 쓰고요. 집에 있는 단독형은,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유도등, 비상조명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설치 기준입니다. 피난구 유도등 설치 장소,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래서 옥내에서 1층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때 그 위쪽에 보면 유도등이 있죠. 그 다음 직통계단의 계단실, 그 부속실의 출입구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청소경이 높은 데가 있죠. 그럴 때는 뭐냐면 거실에서 계단으로 나가기 전에 방화문이 있죠. 그쪽 위쪽에 설치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라든지, 아니, 복도에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들은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만약에 출입구를 거쳐서 복도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문이 있을 겁니다. 그 위에 설치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복도에서 쭉 통로에 있을 때 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설치하는, 유도등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구역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입니다. 설치 제외 장소가 있고요. 한번 봐두시고요. 자, 높이 기준입니다. 자, 높이 기준은 전부 다, 통로 유도등은 1m 이하입니다.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인데, 통로 유도등 중에서 거실 통로 유도등은 1.5m입니다. 거실. 피난구 유도등은 1.5m 이상, 거실 통로 유도등은 1.5m 이상입니다. 자, 색상 기준은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를 씁니다. 반대로. 자, 용량 계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P는, 유도등 용량을 구할 때, 유도등은 단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효율이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류를 구할 때 I는 예, P를 뭐요? V 코사인 세타, 자, 이타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이 공식도 용량 계산을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도등의 조도를 계산할 때 씁니다. 수직면 조도의 계산을 할 때 이 공식을 쓰는데, 그래서 바닥이 있고 유도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면에서의 조도는 얼마만큼 나타내느냐를 나타낼 때는 뭐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를 하고 강원의 강도에 비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피난구 유도등의 점등입니다. 피난구 유도등의 점등인데, 상용전은 감시 램프는 상용전은 정상시 녹색 LED를 점등하고요. 비상전은 감시 램프는 비상전은 불량시에 적색 LED를 점등합니다. 자, 비상전원 점검 스위치는 누르거나 당기면 피난구 유도등이 비상전원 점등되어 뭐냐면 비상전원 점검 스위치, 이 비상전원 점검 스위치를 누르거나 당기게 되면 비상전원으로 불이 전환되면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리고 램프가 문제 있는지 아니면 비상전원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비상전원의 감시 램프의 점등 시 원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봐두시고요. 유도등 회로 개선 잘 봐두셔야 됩니다. 회로 봐두셔야 되고, 자, 일반적으로 상용 전원 전기를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이선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선식은 기본적으로 평상시 점등, 그리고 뭐냐면 화재나 여러 가지 화재가 일어났을 때 20분이나 60분이나 점등되도록 되어 있고요. 삼성식은 평상시는 소등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시는 점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삼선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상시는 뭐냐면 요렇게 전기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요 전기가 공급된다는 이야기는 충전기가 있어요. 자,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기가 이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꺼져 있으니까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한 선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상시는 이 램프는 꺼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램프입니다. 램프는 꺼져 있습니다. 근데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붙습니다. 자,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어떤 AB 전후로 전기가 공급되는데 한쪽은 이렇게 램프로 공급이 되고 한쪽은 이렇게 연결된 어떤 설비로 해서 램프가 가동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평상시는 꺼져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원격 스위치가 동작을 해서 여기에 AB 전원에 의해서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B 전원은 평상시에 충전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회로 2선식과 3선식의 결손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2선식은 평상시 및 화재시 이도 점등, 평상시도 점등, 화재시도 점등이 되어 있고요. 충전 상태는 평상시 충전하고 화재시는 방전이 되겠죠, 당연히. 삼성식은 평상시는 소등이 되어 있어요. 꺼져 있어요. 화재시 점등이 되어 있고요. 평상시는 충전이고 화재시 방전이 됩니다. 자,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수입니다.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수인데, 복도, 거실, 통로, 유도 등은 20분의 보행거리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개수이고요. 유도 표지는 15분의 보행거리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개수가 되고요. 객석 유도 등은 4분의 직선 부분의 길이 마이너스 1, 거기서 개수가 됩니다. 자, 설치 기준들은 밑에 보시면 복도, 통로, 유도 등은 복도에 설치하고요. 거실, 통로, 유도 등은 거실의 통로, 계단, 통로, 유도 등은 계단에 설치가 됩니다. 자, 복도, 통로, 유도 등은 구부러지기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그리고 거실, 통로, 유도 등은 구부러지기 모퉁이 그리고 보행거리 20m마다, 계단, 통로, 유도 등은 계단 각 층의 경사로천 또는 계단 참마다 되어 있는데, 계단 참, 여러분은 계단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원래 어떤 층이 이렇게 있으면 2층입니다. 1층입니다. 그러면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로 계단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죠. 계단이 있고
뭐냐면 수평으로 쭉 뺑그로 돌고 다시 내려가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계단 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단과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계단 참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이고요.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거실 통로 유도등 1.5m 이상, 그리고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 1m 이하입니다. 자, 이거 잘 봐두시고요. 자, 통로 유도등의 조도 측정 방법과 조도 기준입니다. 자, 벽면 설치되는 통로 유도등은 수평으로부터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루 이상. 바닥에 매설되는 통로 유도등은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에서 1m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수 이상. 그래서 바닥에 매설될 때는 1m 이상의 높이에서 측정하고요. 그리고 바닥 통로 유도등에 설치되어 있을 때는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바닥으로부터 0.5m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측정하여 1룩수 이상입니다. 자, 통로 유도등의 표시면 바탕식인데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이고요.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아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설치 제외 기준입니다. 설치 제외 기준에 통로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자, 길이 30m 미만의 복도 통로, 그리고 보행거리 20m 미만의 복도 통로. 객석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는 길이 30m 미만의 복도 통로, 위에 똑같은 애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행거리 20m 미만의 통로. 자, 이것도 통로 유도등이나 객석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는 동일하고요. 비상 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내. 그 다음에 공동주택, 경기장, 의원, 어린이시설, 학교시설에서는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가 됩니다. 자,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도 한번 봐두시고요. 객석 유도등입니다. 객석 유도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객석 유도등은 객석 통로에, 영화관 통로의 길이에다가, 영화관 같은 경우에 객석 유도등 많이 설치하잖아요. 영화관 객석 통로의 길이에다가 4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수점이 발생하면 절상합니다. 무조건 끌어올리죠. 그리고 그 개수가 됩니다. 자, 유도 표지는 구부러진 곳에 없는 부분의 보행거리에다가 15m. 그리고 복도 통로 유도등이나 거실 통로 유도등은 20m로 나눠줘서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자, 설치 기준은 길이 30m 미만의 복도 통로, 그리고 보행거리 20m 미만의 복도 통로. 설치 기준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객석 유도등. 자, 3선식 유도등입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2선식이 원칙이라고 그렇습니다. 2선식은 평상시에도 점등되어 있고 화재 시에도 점등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3선식은 평상시 죽어 있고 소등되어 있다가 화재 시에 점등되도록 되어 있다. 자, 요거 보십시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자, 이 사람들은 워낙 너무나 눈을 감고도 피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선식으로 적용해도 된다. 자, 공연장, 암실, 어두워야 되는 장소는 평상시 꺼져 있는 3선식을 사용해야 된다. 사람이 없는 장소는 평상시 꺼져 있는 3선식을 적용해도 된다. 자, 바깥에 있는 광이 외부 광에 따라서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자, 요런 네 가지 장소. 자, 그래서 옛날엔 특공 사람은 눈에 광이 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특공 사람은 중요합니다. 눈에 광이 빛난다. 자, 특공대는 눈에 광이 빛난다 해서 이 사람들 3선식 적용 장소이고요. 3선식 점등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켜지느냐? 자, 비상이다. 방자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켜질 때,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눌러졌을 때, 상용 전원이 단선되거나 정전됐을 때, 그리고 방제 업무를 보는 것에서 눌렀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됐을 때, 자, 이것은 3선식이 점등되는 조건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리하면 원래는 2선식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3선식을 쓸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것이 특공사람은 눈에 강이 있다. 어떨 때 켜진다? 자, 비상이다. 방자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조명등입니다. 평상시 꺼져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조명등처럼 들어와서 사람들을 피난을 돕는 어떤 설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설치 대상, 숙박시설, 수용인은 1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 자, 설치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이고요. 비상조명등은 이렇게 고정형이 있고요. 조그만한 어떤 휴대용으로 프레시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죠?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숙박시설이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 판매시설, 대규모 점포 이런 것들 설치하고요. 비상조명 등 설치 대상은 지하층을 포함하는 청소가 5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다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지하 가중 트롤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 기준 한번 보세요. 비상조명 등의 설치 기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도는 비상조명이 설치된 장소에서 각 부분 1룩수 이상. 자, 이 잘 봐두시고요. 예비 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 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 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 장치를 설치할 것. 예비 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 등의 비상전원은 자가 발전 설비, 축전시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 자, 자가 발전 설비, 축전시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다음 항목에 따라 기준을 할 것. 예, 설치할 것 되겠습니다. 점검에 편리한 곳에서 할 것.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될 것. 그 다음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방화 후에 될 거요. 다른 장소와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상전원은 비상조명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을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비상조명등에 대한 어떤 기준들 잘 봐두시고요. 자, 비상조명등. 자, 이것은 유도등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유도등, 비상조명등. 기본은 20분이다. 자, 20분 켜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60분짜리가 있습니다. 60분짜리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11층 이상, 그러니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곳에서는 피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60분. 그 다음에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피난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이럴 때는 60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 자, 휴대용 비상조명등인데, 휴대용 비상조명등에 대한 대상들,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설치 기준, 설치 장소는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자 안에 구역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합니다. 자, 이게 잘 봐두시면 1개 이상 설치. 대규모 점포와 영화 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설치. 이것도 잘 반드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자, 50m마다 3개 이상. 25m마다 3개 이상. 지하역사, 지하상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m 이하의 높이 설치하고요.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외함은 난연성이 있을 것,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 조치를 할 것.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량은 20분 이상입니다. 자, 요 부분들 특히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좀 암기해야 되는 과목이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넘어왔습니다. 물론 아까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은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